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문화 1타 강사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쌤은요, 오늘 등교 개학이 될 줄 알고 여러분들은 정말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개학이 또 연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되어서 얼른 이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쌤 보고 싶죠, 너무나? 오케이, 좋아요. 쌤이 1단원에 대해서 복습하는 문제들, 단원평가 문제들 많이 내줬을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중간고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복습 꼭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2단원, 이제 사회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수업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한 10년쯤 됐나요? 예전 영화인데 송중기가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중기가 이제 늑대의 모습을 하고 막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밥을 막 손으로 주워 먹는, 그죠? 그 영화 제목이 늑대인간? 늑대소년? 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산속에서 늑대와 함께 자란 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간처럼 교육시키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밥 먹는 것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이 아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빨리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송중기라든지 미국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동물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바로 오늘 배울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회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 적어볼게요. 첫 번째, 사회화. 사회화라고 하는 걸 쌤이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원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습득해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인데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적인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적 존재, 늑대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회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첫 번째,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사회화는 아기일 때, 어릴 때만 일어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처럼 청년기일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새롭게 항상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서 나타난다 라는 게 특징인데, 하지만 아동기가 더욱 중요하다 라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사회화를 거쳤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화가 아동기에만 일어난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하시고, 두 번째,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어릴 때, 우리 아기일 때 한번 생각해봐요. 아기일 때 엄마 아빠 모습을 보고 따라하잖아, 그죠? 이렇게 따라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방 내지는 동일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아기들이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했죠? 엄마 아빠 해가지고 막 풀 뜯어가지고 막 찧어서 먹고 막 이렇게 출근하세요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듦에 따라서 엄마 아빠 모습 보고 따라하기도 하지만 말로써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언어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뭔가를 잘했다면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겠죠. 이런 보상,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혼내기도 하겠죠. 이런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상,
그리고 제재 이렇게 불러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화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화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 지금부터는 우리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 적용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러한 사회화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기능론, 두 번째가 갈등론, 세 번째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관점들은 사회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기능론입니다. 여러분, 기능론은 기억하시겠지만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고 유지되고 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원활한 존재라고 바라봤어요. 사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화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므로써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떻게 할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긍정적 기능하는 것이 사회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일단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공유하다 보면 약간 동질감, 친밀감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높여서 사회가 속에서 유지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 이것을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요, 한 개만 더 하자면 이 기능론 사람들은 사회화의 내용,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은 누가 정한다라고 할까요? 누가 정할까? 뭔가 합의를 해서 정할 것 같은데, 그죠?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화의 내용이 만들어진다. 바로 우리 일단은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복습 잘 하시고, 두 번째는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은요, 사회가 항상 갈등 속에 빠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회화의 내용도 갈등에 빠져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일단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좀 많이 가진 집단, 어떤 집단? 그렇죠, 지배 집단이라고 불러요. 이 지배 집단의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화의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거라 보겠어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 지배 집단의 합의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보겠죠. 이 지배 집단의 합의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겠지.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것은 갈등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세 번째, 사회화에서는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리해 볼게요. 일단 상상론은요, 개인이 어떤 능동성, 자율성을 가지고 상황을 정의하는 그런 관점이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상론은요, 타인의 어떤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이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사회화라고 봤습니다. 이 상상론을 만든 대표적 이론가가 누구냐면 쿨리라는 학자의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자아 이론. 이게 뭔지 간단히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들을요, 거울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상상하는 거야. 물어도 보겠죠. 어떨 때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야, 네가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비춰보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거야. 아, 나는 그러면 또 뭐지? 아까 뭐랬죠, 쌤이?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야지. 이렇게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나의 어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함부로 으이그 너 못생겼어, 넌 왜 그래, 넌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면화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항상 어떻게 말해줘야 돼? 항상 긍정적으로. 얘야, 너가 얼굴이 못생긴 게 아니고 개성있게 생긴 거야. 자신감을 가지렴. 이라든지, 너 지금 성적이 안 좋지만 언젠가는 너 좋아질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나의 기대를 내면화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겠죠. 능동적으로. 이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바라보는 사회화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화의 유형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기사회화라는 것이 있어요. 예기사회화. 예기사회화에서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예측하다 할 때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해가지고 사회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쌤이 조금만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 사람이 집단의 변동이 일어날 건데, 이 집단이 변동하기 전에 미리 무언가를 학습한다면 이것을 예기사회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집단을 어디로 이동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미리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을 외국으로. 근데 유학 가기 전에 이 유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배우는 거죠. 여러분, 유학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그 나라의 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기 전에 미리 언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이것을 예기사회화라고 불러요. 쌤 생각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미리 학습한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기사회화란 말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나올 때마다 좀 정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기사회화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제사회화라는 것도 있어요. 제사회화. 이 제사회화는 예기사회화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제사회화는요, 이 사람이 집단의 어떤 변동이 있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학습한다면 이것을 제사회화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예기사회화는 그 전에, 내가 집단을 바꾸기 전에 미리 배우는 거다, 그치? 그치만 제사회화는 이미 내가 집단을 옮기고 나서 이 집단에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것을 제사회화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겠죠? 다문화 가정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사회화가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적응을 어떻게 보다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예기사회화인지 제사회화인지 많이 물어볼 건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항상 집단의 변동 전에 미리 배우는 건지, 아니면 집단이 이미 변한 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사회화의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화의 기관들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이 사회화 기관들을 조금 분류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 사회화의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먼저 좀 나눌 때 기준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볼게요.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첫 번째, 먼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차적 사회화 기관은 다른 말로 원초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원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원초적인 수준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손을 들고 말을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는 젓가락을 이렇게 써야지. 화장실에서 응하고는 물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라는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을 가르쳐주는 기관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기초적인 수준 또는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사회화의 내용으로 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습니다. 2차적 사회화 기관. 이 2차적 사회화 기관은 보다 더 조금 수준 높은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경제, 정치, 수학, 국어 이런 것들을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곳, 이것을 2차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기초적인 내용, 전문적인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관들을 나누는 기준 중 두 번째는 바로 사회화의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이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만들었다면 이것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불러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것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적어줄게요.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이런 기관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학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정리하시고 두 번째,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도 있어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무엇이냐면 사회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사회화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관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 부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우리 각각의 예시들을 정리하면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뭐가 있을까? 얘들아, 되게 기초적인 수준인데 공식적으로 같이 주는 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쌤도 어린이집, 유치원 생각했는데 시험에서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평가원에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요즘에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 가르쳐 준대요. 영어 말하기라든지 동료 부르는 거 이런 것도 전문적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여기를 좀 여기 전문적 내용을 사회화 내용으로 하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거,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그렇죠. 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 사회화를 하려고 만들어낸 기관들이고요. 전문적 내용들을 사회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맞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직업훈련소라는 것도 있어요. 직업훈련소라고 하니까 뭔가 막 양성해내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요리 학원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그런데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학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고, 그다음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가 중요한데, 자, 기초적인 수준을 가르쳐 주면서 비공식적인 거,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족 있겠죠. 가족구, 그 다음에 친구들, 또래 집단 이런 것들도 비공식적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치? 그치만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족에게는 어떤 내용의 사회화를 배울까요? 가족에게? 일단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예절, 그렇죠? 밥 먹을 때 예절, 이런 거. 어르신을 공경하는 예의, 이런 걸 배운다, 그치? 가족은요, 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봤을 때 되게 인성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사회화가 조금 덜 된 거야.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좀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 두 번째, 또래 집단. 또래 집단,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있으면 얘들한테 뭘 배울까요? 어떤 걸 사회화했을까? 쌤은 어렸을 때 진짜 그 놀이터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놀이터에서 뭐 했냐면 옥상 탈출 진짜 많이 했어. 옥상 탈출. 여러분들도 뭔지 압니까? 옥상 탈출? 이렇게 눈 감고, 술래가 눈 감고 막 찾는 거 있잖아, 그치? 그때
게임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 이런 것들을 질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또래 집단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어떤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지.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치? 우리 주변에 보면 급식할 때 막 새치기하고 질서 잘 안 지키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릴 때 또래 집단을 잘 못 만든 거야. 아이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달래줘야 돼, 이렇게. 아이고, 친구가 없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차적 사야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야기관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는 여러분들을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업무 처리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회화시켜주는 일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정당, 대표적이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군대도 있어요. 군대. 여러분, 군대도 여러분들을 사회화,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의 목적은 국방이야, 국방. 근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사회화를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 오늘날 가장 중요해지고 있는 게 바로 대중매체가 되겠습니다. 대중매체. TV,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이요. TV, 신문, 라디오도 사실은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겠어?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사회화의 관점, 사회를 보는 관점, 그다음 사회화의 유형, 마지막으로 사회화의 기관들을 분류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문제 푸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